안녕하세요. 5월 2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영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고 또 내일도 보고 또 주말에는 통치구조니까요. 또 통치구조를 시험 과목으로 두지 않으신 분들은 주말에는 뭐 딱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통치구조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금요일까지는 기본권까지 보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5월 2일 목요일. 자, 요번 5월은 자 4일 근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날씨도 좋고, 물론 요즘에 갑자기 더웠다 막 비도 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요. 그래도 자 날씨 좋고 돌아다니기 좋잖아요. 여름보다는, 겨울보다는. 그래도 항상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5월 2일 매일 헌법. 자, 가봅시다. 스타트. 자, 법원직 5급 문제. 오지선다. 뭐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하는 건 여러분한테 왜 좋냐고요? 선생님, 어려운 문제는 우리 수준에 안 맞잖아요. 여러분, 실력을 높일 때, 연습할 적에 실력을 높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헬스 할 적에도, 헬스 같은 거 할 적에도 어떻게 하는 거야? 무게를 좀 늘려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들던 무게에서 조금씩이라도 2.5kg, 2.5도 힘들면 1kg이라도 늘려서 들어야, 그래야 부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자 능력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부하를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 가서는 그보다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아도 긴장하는 관계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은 무게일지라도 긴장을 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문제만 푸셔. 그러면 쉬운 문제만 풀어.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그냥 뭐예요? 하던 일 계속 반복하니까 지루해져요. 여러분,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똑같은 거리를 걸어간다. 매일 똑같은 거리와 시간을 뛴다. 그러면 늘질 않아요. 조금씩. 아니면 오늘은 한 번 갔다 왔으면 한 달 뒤에는 2번 갔다 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씩 늘려야 돼요. 공부량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의 강도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능력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수평처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변화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졸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파도도 치는데 열심히 노젓고 역행도 해보고, 그래야 여러분의 팔림과 여러분의 인지력과 여러분의 판단 능력이 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연습을 하셔야죠. 연습할 적에도 그렇게 노근하게 물에 술에 물 탄 듯,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넣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쉬운 문제 같으면 그냥 다른 데 가서 보십시오. 여기는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자, 비례원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례원칙은, 이거 37조 2항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평등원칙하고는 조금 개념상 큰 개념이죠. 자, 우리 비례원칙이란 말,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비례원칙,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라는 말 속에서 찾으셔야죠. 그래서 최소치매원칙, 비례원칙 뭐 이렇게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7조 2항에서 자,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렇게 쓰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자,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라면서, 여기에 법률에는 물론 법률은 형식을 갖추는 형식상 법률이어야 되고, 목적상 한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자 내용상 한 개도 있었지만 수단상 한 개 요거죠. 목적상 한 개, 형식상 한 개, 내용상 한 개. 자, 본질적 내용도 침해 금지한다. 요게 이제 기본권 제한할 때 이 법률이라는 형식이 내용도 목적도 수단도 지켜야 되는 한계점, 경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수단상 한계를 이렇게도 쓰죠. 비례원칙이라고도 쓰고요. 또 과잉금지원칙이라고도 씁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강호에서는 그렇게 구별을 많이 안 하는데요. 조금 더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례원칙은 주로 평등원칙을, 과잉금지원칙은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쓰는 원칙으로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자,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수험가에서는 그닥 그 정도까지의 면밀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진짜 박사학위를 따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뭐 또 이거 갖고 예민하게 뭐 이렇게 아니다 뭐 그렇게 그건 그냥 학문하세요. 그냥 박사학위 가서 따실 때 하시고요. 수험가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서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비론치기, 과잉금지기 원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또는 맞다 그래갖고 틀렸다 맞다 그렇게 판단을 안 해요. 그냥 같이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비론칙은 수단상 한계로서 그 국가 작용 수단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써 있는 국가 작용 수단이 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체포를 한다든지 형벌을 부과한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여기서는 형벌 같은 침익적 이런 작용을 국가 작용 수단은 이거는 비론칙을 조금 더 엄격히 준수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뭐 형벌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 같은 거 물론 보조금 지급도 누군가에게는 수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침익적인 역할을 하는 형벌보다는 당연히 침익성이 좀 더 크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조금 잘못 지급하면 또는 혜택 또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전 국민이 분개하기 때문에 더 침익성이 클 수 있지 않냐. 이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보조금 지급 그러면 아무래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가작용 수단은 침익적이기보다는 수익적인 면이 들어있으니까요. 여기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비론칙을 좀 완화해서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침익과 수익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거요. 뭐 예외를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적인 얘기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형벌은 침익적인과 국가적용 수단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서 자, 죄형법정지 원칙에 따라서 행위에 맞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행위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위법 행위에 부합하는. 아무리 엄격히 쓴다, 그 엄격히 쓴다는 말 자체가 행위한 만큼 줘라. 하지만 보조금 같은 거는 완화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뭐 꼭 그 필요한 만큼보다는 약간 더 넓게 줘도 되죠. 국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뭐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주겠다, 안 주겠다. 이거는 그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30만 원 주겠다, 10만 원 주겠다.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엄격히 쓰지는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갖고 수단상 한계 그러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이에요. 정, 저, 필, 상 이거 아시죠? 정당성 그다음에 적합성 다른 말로 적정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필요성 다른 말로 최소성이라고도 쓰고요. 마지막 상당성 균형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적필상 이렇게 외우지 않나요? 이게 계단 내려오듯이 차곡차곡 내려야죠. 뭐 어느 한 계단을 막 벙 떠서 내려오거나 그렇게 비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약적이지 않고 차곡차곡 이걸 뭐라 한다? 단계적 검토라고 합니다. 1단계에서 갑자기 4단계로 그럼 비약적 검토라고 하고요. 그래서 단계적 검토를 통해서 이 수단상 만약에 국가적인 수단이 요 비례 원칙에 반했다 반하지 않는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 판례는요 정당성 원칙에 반했다 해도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정당성 원칙에 반한 판례가 뭐가 있는지, 적합성 원칙에 반한 판례가 뭐가 있는지, 자 필요성 원칙에 반한 판례가 뭐가 있는지, 상당성 대표적으로 하나씩은 좀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그 정도가 돼야 공부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하게 그 연습을 하셔야죠. 정당성에 반해서 그러니까 위헌인 판례, 그런 판례는 좀 알아두시면 참 좋지 않나요? 뭐 후방에 앉아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YP 연합 뉴스통신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 혼인빙자 가늠죄, 죄송해요, 혼인빙자 가늠죄 이런 것들은 정당성 원칙에 없어요. 정당성 원칙부터 그냥 탈락이야.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 이건 무슨 사건이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래요. 변호사 시험에서 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은 거, 그건 적합성 원칙에 반한다. 나머지 대부분 판례가 필요성이나 상당성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도 정당성의 원칙에 반하는 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혼인비자 가늠죄도 정당성 원칙에 반했고요. 후방에 앉아라도 마찬가지고요. 적합성 원칙에 반했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은 사건. 이렇게 내려오면서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또 정당성 원칙은요, 목적의 정당성, 법 목적, 법을 만들 때 항상 목적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을 왜 만들어요? 식품위생법을 왜 만들어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본의, 거기에 부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합성 원칙,
적성 원칙.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적어도 효과 있을 것, 기여할 것, 필요할 것 이런 말을 했을 땐 적합성, 적정성이에요. 또 필요할 것 그랬더니 필요성 원칙이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필요성 원칙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좀 더 약한 방법을 쓰면서 국가작용수단이 약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강한 방법을 쓰지 마라. 어떤 거요? 행사 방법을 먼저 쓰고 여부, 임의적 방법을 먼저 쓰고 필수적. 이게 바로 필요성 원칙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마지막, 아이고 우리 균형성, 상당성 원칙에서 쓰는 말은 항상 그러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자 이로 인해 피해받은 사익 사이에 균형관계,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제3자까지 이런 말씀은 자 상당성, 균형성이에요. 그러니까 딱딱딱딱 단계별로 쓰는 단어와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섞어 갖고 내면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정리하셨어요? 몇 번이고 반복? 예, 아시겠죠? 이거. 자, 그걸 전제로 나머진 판례죠. 대부분 이제 형사 판례가 많은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아주 유명하죠. 1번 판례. 자, 음주운전 규정. 이거 44조,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 45조, 음주운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45조 1항 음주운전, 45조 2항 음주 추정 자, 거부. 이 조문은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무면허 운전하시면 안 돼요. 44조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43조, 44조죠. 44조. 43조, 뭐, 무면허 운전 하지 마세요. 44조, 음주운전. 음주 추정 거부. 어찌됐든 요거 음주운전 하면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0.03. 대국민 상식. 음주 추정 거부 3회 제공됐는데 그걸 거부했을 때. 자, 그러면서 요거는 면허 취소죠. 요거 기속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0.08이죠. 이사이면 면허 취소로 가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지. 자, 이렇게 해갖고 음주운전 규정에 2 이상 위반해서 이게 음주운전을 해도, 음주추정을 해도, 음주운전했다가 음주추정해도, 음주추정했다가 음주운전해도 그건 관계없어요. 다 판례가 다 똑같아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데 여기 보니까 삼진아웃은 아니죠. 삼진아웃은 합헌이에요. 하지만 2번밖에 안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면 그러면 첫 번째 처음 1회 위반했을 때, 2회 위반했을 때 이 간격이 20년이야. 여러분 형실호라는 제도도 두고 있는데 실호 됐어도 물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근데 20년, 30년 막 지난 걸 이제 와서 막 끄집어내. 그래갖고 2번째 위반했다 해서 가중처벌해. 너무 시간적 간격이 예측할 수 없지 않나요? 뭐 10년, 1년부터 시작해서 20년, 30년. 뭐야 도대체. 너무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합치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판례가 많이 쌓였었어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취지는. 따라서 위반한 사람의 형사처벌을 그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서 관련 부분 과거 위반 전력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들은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재범의 음주운전 행위마저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아주 정확한 판례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거 헌법같이 헌법을 받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요게 이제 새롭게 개정되면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합헌이다. 자, 두 번째 주거 침입을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요거 판례가 2개 있어요. 자, 일단은요. 여기처럼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 사건이 있어요. 하한이 5년인 사건은 그래요. 행위책임. 이거 결합범죄라고 하죠. 강제하고 추행. 그다음에 강제하고 또 강제하고 추행 미쳤네요. 자, 주거침입하고 추행, 주거침입하고 준강제 추행. 이 주거침입과 강제라는 추행죄가 결합된 결합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일범보다는 정말 중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형 하한이 5년 이 정도는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정형 하한이 7년. 이건 위헌이었어요. 행위 책임 원칙에 반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판례를 뭐 머릿속에 다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조금 중요하면서 서로 상반된 판례가 보이는 듯하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서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법정형 5년 요거 하단이 요거는 위반된다. 요거는 위반되지 않는다. 자, 옳지 않은 건 2번이었네요. 자, 3번 가짜 석유 제품 유사유발류 같은 거 판매. 그러면 이게 조세 포탈이 심하죠. 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한편 법정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계 5배 이하의 벌금. 요즘에 보니까 뭐 징벌적 벌금 뭐 이렇게 하고 많이 부과합니다. 벌금하고 법정형 5년 또는이잖아요. 둘 다. 그보다는 선택. 뭐 정한 조세범
고소고발처벌법에 해당 조항은 뭐 반드시 둘 다 결합해서 반드시 불가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하지 않는다. 뭐 많이 나오는 판례고 기본적이고요. 자, 네 번째, 소방시설 법령과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자하고 그를 감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의 시공 설계도 화재 안전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감리업자. 각자 하는 업무가 달라요. 저희는 만드는 거고요. 이분들은 감독하는 거니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두 번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각자 업무가 다르고 각자 위반 행위가 다르니까 행위, 책임 각자예요. 따라서 각자 처벌하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해당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각자 하는 일도 다르고 업무가 다르잖아요. 다섯 번째, 폭행죄 2번 이상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로 범하여 누범. 여러분, 누범 상습범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어요. 특히 삼진아웃죄는 대부분 합헌이에요. 2번을 범한 자가 또다시, 그러면 삼진이잖아요. 누범. 자, 처벌할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오늘 37조 2항에 있는 기본권 제한하는 국가적용 수단에 관한 통제 기준의 하나인 비례원칙, 대부분 정적 필상해갖고 그 내용을 내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만 또 내도 그건 하이엔드급이에요. 자꾸 그런 걸 연습하시고 하다 보면, 연습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한다면 여러분, 소기의 목적 반드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푼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한다면, 인형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금요일 또 찾아오실 거죠? 정인영이었습니다.